어린이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26화 결말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그렉슨 경감은 목요일에 재판이 열릴 거고 우리도 출석해야 한다고 했지.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진술을 마친 그날 밤 제퍼슨 호프는 대동맥류가 발병하고 말았거든. 동맥이 파열된 제퍼슨은 다음날 아침 감옥 독방의 마룻바닥에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됐어. 경찰관들의 진술에는 제퍼슨은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쓰러져 있었다고 했지.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엄청 실망했겠어.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제퍼슨이 죽었으니 자기들의 공로를 알릴 기회도 날아가 버린 셈이지. 그 두 경감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거는 없잖아. 왓슨! 실제로 뭘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젠 둘 다 소용없는 일이 됐지만. 네 말은 가끔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어. 뭐, 어쨌거나 아주 마음에 들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하긴 했지만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단순? 이게 단순했다고? 그래, 단순하단 말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걸. 생각해봐. 우리가 특별히 고생한 게 있던가? 간단한 추리로 사건이 터진 지 3일 만에 범인을 잡았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게 있어? 그건 그렇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특이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수사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 반대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거꾸로 추리해 나갈 수가 있냐는 거지. 이게 확실하고 정확하고 쉬운 방법인데 말이야. 사람들은 이 방법을 별로 이용하질 않아. 일상생활에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추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거꾸로 추리한다는 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 이걸 분석적 추리라고 해. 일반적인 추리 방법인 종합적 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 있다면 분석적 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나 될까? 분석적 추리라. 네 말은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왓슨.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말을 해보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생각을 하겠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겠다고 말이야. 그게 종합적 추리지.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말이야.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보는 것만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추리해낼 수 있다고. 이게 내가 말한 거꾸로 생각하는 역추리, 분석적 추리라는 거지. 어때? 이젠 이해하겠지? 그래. 확실하진 않지만 이해가 가는 것도 같아. 이번 사건이 바로 분석적 추리를 하기 좋은 경우였지. 그래서 내가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추리를 해 거꾸로 올라갔는지 설명해 줄게. 가장 먼저 나는 사건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마차에서 내렸지. 거기서 빈집까지 가는 동안 도로를 관찰했어. 내 수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도로에는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 마차가 밤 사이에 다녀간 것이 확실했지. 그리고 마차 바퀴 사이가 좁았어. 이건 개인용 마차가 아니고 영업용 마차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런던 시내의 영업용 마차는 바퀴 폭이 유난히 좁거든. 그것이 최초의 단서였지. 그랬구나. 사건 현장에 가기 전부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거였어. 그 다음은 마당의 흙길이었어. 거길 세심히 살펴봤는데 그곳의 흙은 발자국이 남기 좋은 찰흙이었어. 뭐 네가 볼 때는 마구 짓밟힌 진흙길로 보였겠지. 하지만 오랫동안 관찰 훈련을 한 나에게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갖게 되지. 특히 탐정에겐 발자국처럼 바닥에 난 흔적을 조사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기술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 경관들도 마찬가지지.
발자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경관들이 그따위로 밟고 다니진 않았을 거야. 그래, 그래서 그렉슨 경관에게 화를 냈었구나. 그렇게 더럽혀졌지만 난 찾아냈어. 그곳을 지나간 두 사람의 발자국을 찾아낸 거지. 두 사람의 발자국을 찾는 건 쉬웠지. 두 사람의 발자국은 여기저기 경관들의 발자국에 밟혀 있었으니까. 발자국을 통해 두 번째의 사실을 알았지. 빈집에 들어간 것은 두 사람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키가 180cm 정도다. 걸음폭으로 계산했다는 건 전에 말했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더 작고 값비싼 구두 발자국으로 봐서 꽤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지. 이 추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증명됐어. 비싼 옷과 구두를 신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네가 처음 추리를 들려줬을 때 깜짝 놀랐지. 지금 들어도 놀라운 건 여전하지만. 살인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키가 큰 남자가 범인이 되겠지? 시체를 보니 상처는 없었지만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지. 심장마비같이 갑작스런 병으로 죽는 사람은 그런 겁먹은 표정을 짓지 않아. 그리고 시체 입가의 냄새를 맡아보니 희미하지만 신냄새가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을 강제로 먹은 게 아닐까 생각한 거야. 그건 얼굴에 남은 공포에 질린 표정과도 일치하는 거지. 그럼 왜 죽였을까? 시체는 아무것도 뺏긴 게 없었어. 돈을 필요로 하는 도둑의 짓은 아니었지. 그렇다면 정치 같은 의도나 목적을 지닌 살인? 아니면 남녀 사이 같은 원한에 의한 살인? 난 처음부터 원한 살인으로 봤지. 의도를 지닌 살인이라면 가능한 빨리 일을 끝내고 떠났을 거야. 그런데 여긴 그렇지 않았어.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었지. 범인의 발자국이 방 안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었지? 그것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추리할 수 있어. 그렇게 오래 대화한다는 건 어떤 명분 같은 것보다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시체 입가에 코를 댔던 거구나. 난 네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 난 벽에 적힌 글씨를 보고 내 추리에 확신을 갖게 됐지. 그건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장치였어. 게다가 여자의 반지까지 나타났잖아?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서 사건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 범인이 그 반지를 보여주며 죽은 자에게 여인을 떠올리게 하려는 걸로 생각했지. 그래서 난 그렉슨 경감에게 미국의 전보로 다른 거 더 물어본 게 없는지 물었던 거야. 필요한 건 다 했다고 그렉슨 경감이 말을 했지만 그거야 뭐 내가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때 그렉슨 경감을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았어.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다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무튼 난 그 뒤로 방안을 조사했지. 그 결과 범인의 키가 크다는 것은 더 확실해졌어. 그리고 트리치노폴리라는 싸구려 담배를 피운다는 것과 자주 손톱을 깎지 못해 손톱이 길다는 것도 알았지. 그리고 바닥에 흐른 피. 방 안에 싸운 흔적이 없는데 피가 있다. 뭘까? 혹시 범인이 흥분한 나머지 코피가 터진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 이건 뭐 살짝 무리가 있는 추리긴 했어. 방바닥을 조사해보니 핏자국은 대부분 범인의 발자국에 밟혀 있었지. 그걸 보며 코피 같다는 내 생각에 좀 더 힘이 실리긴 했어. 그런데 흥분을 했다고 이렇게 많은 코피를 흘린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렸지. 아무튼 흥분해서 코피를 많이 쏟는 사람이라면 얼굴에도 피가 많이 모여 붉은 편일 거라 생각했지. 이건 확신이 없어서 그때 왓슨 내 질문에 답을 미뤘던 거야. 그래, 너라고 뭐든 다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겠지. 이건 나한테 좀 더 희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인걸? 그래, 희망을 가지라고 왓슨. 범행 동기가 남녀 관계에 따른 원한이라고 생각한 나는 미국 클리블랜드시 경찰서에 전보를 쳤지. 이녹 드리버가 결혼했는지 말이야. 답장이 결정적이었어. 이녹 드리버가 클리블랜드시에 살 때 제퍼슨 호프라는 남자가 찾아와 죽은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신고한 기록이 있었지. 그리고 제퍼슨 호프가 석방되기 전에 이녹 드리버는 유럽으로 떠났고
제퍼슨 호프도 그 뒤를 쫓아 유럽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어. 난 이걸로 사건은 해결했다고 믿었어. 이제 범인만 잡으면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었지. 범인은 드리버를 태우고 함께 빈집에 들어간 마차의 마부일 게 뻔했으니까. 쉽다니. 범인이 마부라는 걸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생각해봐. 길의 말발굽 자국과 마차 바퀴 자국으로 볼 때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두 사람뿐이야. 마부가 살해된 드리버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만약 다른 범인이 있었다면 집 밖의 마차에서 마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인을 할 수 있었을까? 또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소리를 지를지 모를 위험성이 있는데 말이야. 마지막으로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누군가를 런던 시내에서 찾아 죽여야 한다면 영업용 마부가 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지. 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추리한 끝에 제퍼슨 호프가 영업용 마부 조합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드리버를 죽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거라 생각했지. 미국을 떠나 먼 영국에 와서 먹고 살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잖아? 그렇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 쉬우니까 말이야. 와, 대단하다, 홈즈. 그렇게 해서 제퍼슨 호프를 찾을 수 있었구나. 그런데 그가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잖아. 맞아, 왓슨. 아주 좋은 질문이야. 물론 범인이 가명을 쓸 가능성도 있지. 그런데 그는 멀리 미국에서 여기 영국, 런던으로 왔다고.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몰라. 그러니 번거롭게 가명을 쓸 필요도 없지. 범인이 영업용 마부 조합에 등록할 때 일부러 가명을 쓸까? 아니, 그럴 것 같진 않았어. 그래서 난 베이커 거리 탐정단을 동원했지. 우리 탐정 단원들이 런던 시내에 있는 여러 영업용 마차 조합을 뒤졌지. 그래서 결국 제퍼슨 호프라는 이름의 마부를 찾아낸 거야.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지. 그때 하숙집에서 탐정단 아이와 얘기하던 게 그거였구나. 다 홈즈 네 예측대로 사건이 흘러간 거였어. 아니, 다 그렇진 않아. 제퍼슨 호프가 스탠거슨을 단도로 찔러 죽인 건 내 예상 밖이었어. 하지만 제퍼슨의 진술을 들어보니 알약을 먹일 상황이 아니더라고. 자, 어때? 이 정도면 사건의 궁금증이 해결됐겠지? 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추리 같아. 정말 훌륭해. 이번 사건과 네 추리를 적어서 발표하는 게 어때? 이런 사실들이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 네가 발표할 생각이 없다면 내가 할게. 내가 세상에 알리겠어. 뭐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그런데 먼저 이걸 읽어보고 움직이는 게 어때? 홈즈는 내게 신문 한 장을 건네줬어. 그 신문에는 다음과 같이 논평이 실려 있었지. 이녹 드리버 씨와 조셉 스탠거슨 씨의 살해 사건 용의자 제퍼슨 호프가 지병인 대동맥류로 갑자기 사망했다.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은 모르몬교 신도들 사이의 사랑과 그에 얽힌 오래된 원한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 살해된 두 사람 모두 청년 시절 모르몬교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 제퍼슨 호프도 모르몬교 신도들의 도시 솔트레이크에서 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 용의자를 이렇게 빨리 잡아낸 것은 우리 영국 경찰의 뛰어난 수사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경찰청을 이끄는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그렉슨 경감, 이 둘의 힘이 크다. 범인은 셜록 홈즈라고 하는 아마추어 탐정의 하숙집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두 경감의 말에 의하면 이 아마추어 탐정도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다고 한다. 앞으로 두 경감의 지도를 받으면 셜록 홈즈라는 아마추어 탐정도 어느 정도 수사에 도움이 될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경찰청 내에서는 이번 사건의 해결에 큰 공을 세운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그렉슨 경감에게 표창장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우리 런던의 치안을 든든하게 지키는 이 두 경감은 마땅히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때? 주홍색 연구는
두 경감들의 공로만 높여줄 뿐이라니까. 걱정하지 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난 이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하겠어. 그리고 홈즈 네가 이 사건 해결의 중심에 있다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